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을 지내신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한미정상회담 성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그 핵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NCG 핵협의 그룹을 설립하기로 한 부분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 역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우선 박사님은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네. 자신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행정부 각 부처들 입장에서는 새로 자기들이 넘겨받아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겼구나. 뭔가 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경제계나 국민들은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기대 수준과 목표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이라면 아마 이번 방미의 가장 큰 목적이 한미 관계가 더 나아졌다라는 것을 여러 나라에게 알려주고 또 뭐 한미일 공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신뢰 관계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을 테니까 그 목적은 충분히 채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나 혹은 기업들은 IRA 반도체법 네. 눈에 보이는 뭔가 성과를 기대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부분은 처음부터 어렵지 않겠냐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법 관련해서 그래도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을 이어가겠다. 이런 언급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법이라서 바뀔 수 있을까?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뭔가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있을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액트 아닙니까? 법안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를 뭐 무효한다든지 한국을 예외로 인정해 주기는 분명히 어려웠을 겁니다. 기업들이 기대했던 것은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이 분명히 피해를 입고 있고 또 당연히 앞으로도 입게 될 것이거든요. 특히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중국과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이고 거기서 기회비용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충분히 상계할 만한 뭔가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쉽게도 가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성과는 없었고 다만 이제 조금 눈에 띄는 부분들은 뭐 우주 기술 협력이라든지 네. 그런 이제 새로운 분야에서의 뭐 실마리는 몇 개 던져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차피 그 정상회담에서 다룰 만한 의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두고 아마 앞으로 행정부의 각 부처들이 더 고민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일론 머스크 만났지만 뭐 특별한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조만간 한국에 오겠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정상회담 내용을 살펴보면요. 반도체 포럼 같은 거를 신설을 해서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첨단 산업 또 청정 에너지 인공지능, 바이오, 뭐 이른바 이제 차세대 유망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점해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으로도 좀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네. 작년부터 미국의 주요 관료들이 자주 언급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전력 승수로 분류되는 그런 업종들입니다. 이 전력 승수라는 개념이 아마 군사 전략 쪽에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떤 표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force multiplier라고 해서 소수의 전력을 가지고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럴 수 있는 전략 또는 그럴 수 있는 뭐 부대, 그럴 수 있는 장비, 기술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뭐 바이오, 그다음에 뭐 클린테크 이런 기술들이 즉 적은 투자 또는 적은 집중적인 노력을 가지고 중국이라든지 혹은 뭐 해외 다른 어떤 잠재적인 적이나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효과가 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어떤 협력하기로 한 분야들이 주로 그 분야고
근데 다행히 한국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종인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도 그렇고 그쪽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 이제 우리가 당연히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이게 어디까지나 협력이 되고 또 호혜적이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처럼 네. 미국 기업들도 관련된 분야에 한국이 참여하는 생태계에 좀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의 투자를 하고 정책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될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그거를 섣불리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런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된 만큼 이 장을 통해서 얼마큼 끌어내느냐는 결국 우리 이제 행정부의 역할 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 뭔가 막 성과보다는 이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과제, 뭐 모아야 될 지혜, 뭐 뚫어야 될 해법, 뭐 이런 게 훨씬 더 많아진 회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은 너무 분명하게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반도체 관련해서 궁금한 게요. 지난 23일이었던가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 이게 중국이요. 미국의 그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 금지하면 한국 반도체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삼성이나 SK 그 부족분을 당연히 메꿀 수밖에 없게 되는 뭐 이런 건데 이거 하지 말게 해달라. 네. 이렇게 이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요청 압력이라는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네. 요청했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어떤 자유로운 이익 활동, 그러니까 경제 주권을 침해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이제 기업체인 사람 처음 그 기사를 봤을 때는 오보 아닌가? 오보다. 이거 또는 팩트 체크가 된 건가? 아하. 뭐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애써서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우리가 미국 정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는 여러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상무부의 입장과 국방부의 입장 또는 뭐 재무부의 입장과 에너지부의 다 다를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부라는 게 과연 어딜까? 네. 근데 예를 들면 이게 국방부라면 이런 요구를 할 만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상무부가 과연 이런 요구를 할까? 근데 상무부가 만약에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미국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한다면 또 상무부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상무부가 늘 강조하는 자유로운 경쟁, 공정한 시장 질서 이런 거를 염두에 둔다면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화 될까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남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석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실마리가 이번 그 정상회담 그 말미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거기에 보면 그 미국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발표 중에 중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네, 위한 네, 것이다라는 네.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국내 정치용 아니냐 뭐 이런. 예, 분명히 비판도 국내 있습니다. 정치용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당신네 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중국과 미국과 한국은 다 별개고 각각의 전략적 목표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도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약간 범용 상품의 성격이 강합니다. 뭐 볼트와 너트 수준이다. 그렇죠. 뭐 이거 제재하면 그래서 안 된다. 마이크론의 반도체든 삼성의 반도체든 메모리 반도체는 이 어느 나라를 통해서 가는지 어느 경로를 통해서 가는지 심지어 어느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도 잘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과거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할 때 보면 좀 엉뚱한 제품들 뭐 대두라든지 옥수수 이런 걸 규제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돼지들이 다 굶어 죽었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 브라질에서 사오기도 하고 인도에서 사오기도 하고 결국 돌고 돌아서 이게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시스템 반도체 같은 TSMC나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 마이크론의 그 메모리 반도체 한에서는 이런 규제가 사실 실효성이 없고 그걸 알면서도 그럼 왜 이런 발언들을 했겠느냐. 결국 중국 정부에게 좀 압력을 주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을 해야지 우리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고 또 이것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뭘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요즘 또 공급 과잉이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가 그런 점까지 고려한다면 세계 시장에 줄 충격
성격은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업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던 대로 예.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서 베단트 파델인가요? 미국 국무부 수석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중국 반도체 통제 조치에 한국이 참여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국이 결정할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무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중국에 판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미중 사이에 껴가지고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됐다. 이런 언론의 분석도 나오는데요. 뭐 새 판 짜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제 새 판을 짠다면 어느 방향으로 짤 가야 거냐. 되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발언이 새로운 발언은 사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당연히 우리 정부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문제죠.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흔히 이제 듀얼 유즈라고 이중 용도라고 하는 민간용으로도 쓰이고 군사용으로도 쓰이는 기술은 언제든지 자국의 상황에 따라 네. 그 수출입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미국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중국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거기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킬 건지를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공식적으로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오가지는 않지만 한때 그 취포라는 네네네. 동맹에 대해서 동맹.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뭐 취포 또는 페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미국 반도체 산업의 그 팹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한 좀 그 4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죠. 네. 그건 분명히 4개국이 실질적으로 참여도 하고 회의도 하지만 정부 차원의 협의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의 논의만으로도 각 나라가 원하는 것들은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기술이나 장비가 중국으로 흘러가는 거를 통제할 수 있고 네. 또 민간 차원의 논의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그걸 받아들이는 대신 또 미국이나 일본에게 다른 걸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술 이전을 어떤 걸 해달라 또는 뭐 이 기술과 관련된 공급망을 좀 듀얼라이즈 이중화하기 위해서 네, 우리 네. 부분은 함께하자. 뭐 이런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논의가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전략적인 룸을 만들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시안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문 닫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통령이 기한을 좀 연장하고 와야 된다. 네. 근데 관련된 소식이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아마 대통령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기보다는 네. 결국 계속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그 예산의 폭을 너무 좁게 잡아놨잖아요. 네. 5%인가 5%. 그 정도이기 네. 때문에 10년간 5%. 예, 그 정도 가지고 과연 뭘 할 수 있느냐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는 꼭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네. 이제 뭐 시행령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또 그게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은 아닙니다. 그게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공급 과잉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가동률을 좀 낮춰야 낮추는 되는 게 오히려. 상황이라서 그게 지금 우리에게 뭐 데미지를 주지는 않을 텐데 예. 근데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고 네. 또 반도체 다 호황 사이클일 때 그 중국에 있는 생산 시설들이 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네. 계속 우리는 요구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보다 당당하게 우리 국익 관점에서 정부가 네. 적극적인 협상력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기업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폭을 더 넓혀주는 뭐 이런 차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뭐 넷플릭스 뭐 3조 3천억으로 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바이든 출범 이후에 우리 정부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우리는 뭐 다 합치니까 5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좀 손익계산을 우리가 좀 해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전반적으로 좀 득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득실을 기업 단위에서 할 거냐 또는 뭐 업종 단위로 할 거냐 국가 단위로 할 거냐에 다르겠지만 네. 서로 기대하고 얻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에 뭐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자꾸 자기들은 주장을 하는데 네. 그걸 과연 투자로 볼까 하면 투자가 경제학적으로는 사실 총고정자본 형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뭔가 여기 좀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뭐 스튜디오를 짓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걸 해줬으면 가시적인 모르겠지만 성과. 예. 그런 건 별로 없고 넷플릭스는 결국 돈을 두고 또 그걸로 컨텐츠를 가져가서 더 많은 돈을 그렇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벌어들이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우리가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 자동차 공장 지어서 일자리 만드는 거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죠. 물론 우리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된 물건으로 돈을 벌어들이니까 우리도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득과 실로 볼 거냐, 그거보다는 어차피 투자나 교역은 다 플러스 썸을 목표로 하는 건데 누구의 플러스가 더 크냐. 근데 지금까지 보면 분명 미국의 플러스가 큰 거는 맞고 네. 그거는 지금 세계 질서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즉 지난 한 30년은 자유무역이고 효율을 강조했으니까 어느 한 나라의 플러스가 너무 커지면 네. 당연히 그쪽에서 이제 생산 요소들이 빠져나오면서 전반적인 그 평균이 맞아가는 식으로 움직였지만 지금 이제 다 자국 우선주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어느 한쪽으로 플러스썸이 쏠리는 거는 불가피하고 대신 그만큼 우리는 이제 더 요구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단계 실무 부처들 간 협의해서 좀 요구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일론 머스크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기가 팩토리 한국에 오는 겁니까? 선정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가 그래요? 팩토리가 경제효과 계산하고 있었는데. 예, 오면 물론 좋죠. 네. 오면 좋겠지만 네. 여러모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법률 체계와 그 테슬라가 지향하는 것과 잘 맞을까? 일단 테슬라의 그 기가팩토리가 전 세계 여기저기 공장을 짓지는 않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멕시코도 바로 네. 밑에 있는데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짓겠다고 뭐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테슬라에서 이야기는 뭐 노동 유연성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 법 체계와 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만약 그런 것까지 우리가 바꿀 용의가 있다면 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면 그걸 환영할 만한데 그렇지 않고 기존 질서에서 기가팩토리가 과연 들어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 한국은 그 운송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놓고 보면 높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 온다면 네. 아마 미국 시장을 목표로 하는 차량보다는 아시아나 뭐 중국향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기가팩토리와 어느 이제 배터리 업체가 서로 제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하고 만나고 공장은 중국에 짓는 겁니까? 그러진 않겠죠. 네, 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122명이나 경제사절단이 같이 갔어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뭐 의제도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성과 있었다고 보세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보통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갈 때는 네. 그 모임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챙기기 마련인데요. 그만큼 한미 관계가 다방면에 걸쳐서 중요하다라는 거를 미국에게도 보여주고 또 그 뉴스를 보는 세계 각국에 전달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요즘 비동맹화라는 게 새롭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걸 보여준 만큼 그것과 상응하는 것을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들고 나오는지를 좀 매의 눈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매의 눈으로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잠시 진행을 맡은 장윤선이었고요. 내일 오후 12시 2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